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이번 주 FOMC라는 큰 파도를 넘어서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까지 와 있는데요. 오늘 좀 해피엔딩을 또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미국 증시를 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일제히 오늘 1%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다우지수 18,000, S&P 500 지수 2,100선까지 다시 복귀를 했고요. FOMC 앞두고 여러 가지 긴장과 숏 세력들의 어떤 하방 포지션, 이런 숏셀링 등등이 숏커버를 어제 이어서 이틀째 일으켰고요.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 FOMC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나스닥 지수 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했던 게 성명서가 나오기도 전날 미리 한 발 앞서서 안도렐리가 나오더니 당일날은 요거를 그냥 그대로 수렴하는 정도로 보내다가 그 다음날 요걸 또 재탕을 하면서 월가가 이 FOMC 여운을 되새김질했다는 그런 게 특징이었고요. 나스닥 지수 지금 보고 계시는 1년 동안의 이 그래프가 결국은 오늘 사상 최고까지 도달했던 그런 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지수의 사상 최고 달성의 1등 공신은 바이오테크 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이오주 랠리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기존에 보면은 우리나라 바이오하고 미국 바이오하고는 밸류에이션도 완전히 다르고 어떤 사업 구조나 이런 게 전혀 다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이 바이오 업종에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과도해 보인다라는 이제 코멘트 한마디로 미국 바이오 업종 조정받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외국인의 이 대량 매도세가 들어왔었던 아픔을 생각할 때 바이오 지수 보시면은요. 오늘 일단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1년간의 현재 흐름을 보시면은 요때가 이제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이 바이오 업종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과도해 보인다, 스트레치드 됐다라고 말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척 하다가 바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야야야 단속반 갔다, 이제 빨리 다시 이제 판 벌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무려 10개월 동안에 80%를 추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시장의 어떤 리액션은 바로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덱스를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왕창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연준이 팔 걷어붙이고 금리 인상에 나설려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제 FOMC 결과는 비둘기파적이라는 시장의 자체 평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더 이런 상승세를 연장했던 FOMC 결과 이 비둘기파적인 느낌을 재탕을 했던 오늘 하루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준의 어제 그런 비둘기파적 분위기에 지원 사격을 해줬다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난주 생산자 물가에 이어서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은 아니지만 상승세가 그렇게 또 훌륭하지도 않았다는 건데요. 지난주 PPI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했고 연율로도 상당히 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막상 소비자 물가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건데요. 소비자 물가 0.4% 월간 단위 상승이고요. 식료품하고 에너지 같은 가격 변동이 심한 이 두 가지 요소를 뺀 코어 CPI는 0.1% 증가를 해서 둘 다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 12개월 내 식료품 에너지하고 이제 제외한 그래프를 봤을 때는 그냥 본전치기였다. 0.0%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CPI가 그나마 저렇게 늘어난 것도 에너지 쪽에 4.3%, 그 다음에 특히 휘발유가 10.4%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왔던 점이고요.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당연히 오르긴 올랐는데 예상보다 상승폭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유가 일시 반등, 지금 보니까 일시 반등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 유가 상승 영향을 빼면은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다 라고 봐야 되겠죠. 블룸버그 통신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옐런의 비둘기파적인 입장 표명이 옳았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연준 프로젝션 전망에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상향할 거라고 봤지만 실제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상향하지 않고 그냥 고정을 했죠. 그래서 결국 하루 만에 밝혀진 이 CPI 결과를 보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올려잡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비둘기파적인 신중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보인 것이 다 타당했다. 그래서 오늘 CPI 실망, 이게 FOMC 전일 비둘기파적인 느낌에 대해서 어떤 각성 효과를 줬고,
이거에 따라서 달러는 약세, 오늘 미증시는 강세로 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오늘 0.3%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FOMC에 대한 이 시장의 재탕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 FOMC 결과에 대해서 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스케뱅크 리서치 보고서가 보니까 좀 쓸만하더라고요. 약간 연준보다도 더 비둘기파적이긴 한데, 제목에서 어제 6월 FOMC 성명서나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 9월도 이거 조금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6월 FOMC 결과를 이제 한마디로 결정하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9월도 그냥 넘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이게 이제 단스케뱅크 리서치의 어떤 이제 가정을 바탕으로 만든 건데, 옐런 의장은요, 올해 금리를 딱 한 번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9월이 아닌 12월로 이제 지목을 한 걸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옐런을 비롯해서 하나, 둘, 셋, 넷, 5명이 올해 한 번 금리를 올리는데 그것도 12월에 올리는 거에 지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자막이요. 그 다음에 같은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 옐런의 비둘기하고는 색깔이 조금 다른, 비둘기도 왜 그야말로 이제 비둘기 색이 있고 좀 회색 비둘기, 막 못난 비둘기도 약간 있는데, 이 스탠리 피셔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번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해서 9월, 12월 이렇게 지목을 했고, 이렇게 내다본 사람도 역시 한 번 금리 올려야 된다는 사람과 똑같이 5명이었습니다. 뭐 의장이 높냐 부의장이 높냐 뭐 이런 유치한 질문 대신에 어쨌든 옐런 의장을 비롯한 비둘기파들은 올해 금리를 한 번만 올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9월이 아닌 12월에 올려야 된다는 어떤 이너서클 간의 이 대세가 기울었다, 이렇게 지금 단식회에서는 분석을 해놨네요. 여기서 이너서클이라 하면 옐런을 위시로 한 비둘기파들이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 추가 상승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원래 좋았던 지표는 오늘도 또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실업률하고 실업수당 청구 얘기인데요. 일단 6월 둘째 주 결과이기 때문에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 들어갑니다. 15주 연속으로 30만 건을 밑돌았던 지표 호전이었고요. 6월 둘째 주 신규의 경우에 26만 7천 건, 그래서 예상치하고 전주치를 둘 다 밑으로 깼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약간 되돌림의 현상이 있는 게, 5월 한 달 동안 이제 유가가 일시 반등을 했지만 6월 들어서 유가가 다시 이제 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하고 텍사스 같은 셰일오일 지역에 실업이 서서히 또 증가를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이 주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대량 실업 증가가 포착이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펀더멘탈 지표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입니다. 모처럼 이제 반등을 했는데, 진짜 연초에 하락폭이 너무 가팔랐죠.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 뭐 V자도 아니고, 약간 요렇게 생긴 건 뭐라 그러죠? 갈고리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정도의 이제 반등이지만 어쨌든 2달 연속에 이제 추가 반등이 나왔고요. 지수도 생각보다 이제 한 2배 정도의 비팅을 했습니다. 예상치 8을 여유있게 넘어섰다는 얘기고요. 신규 주문하고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재고하고 도매가는 좀 부진했다. 역시 물가가 문제인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요, 0.7% 상승을 했지만 이거는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주식으로 갔던, 즉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위험자산으로 옮겨갔던 아주 긍정적인 로직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주 금요일 되면 항상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주말 동안에 어떤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있느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해서 금요일 날은 일단 현금 확보를 해놓고 주말에 어떤 이슈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와서 주식을 또 사도 늦지 않는다는 이런 외국인들의 투심이 있을 수도 있는 날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 사태를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도 협상단과 이 그리스 간의 이 회담은 또 결렬이 됐고요. 일단 회의장을 빈손으로 또 나와버렸습니다. 텔레그래프지 보실까요? IMF는 그리스는 이 채무를 무조건 갚아야 된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말이야. 그것도 벌써 2달 지금 연장해 준 건데 이것도 안 갚으면은 정말 안 된다. 지금 뭐 그렉시트가 뭐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있을지언정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회사에서 받은 직원 담보대출은 갚고 나가든지 말든지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강경한 입장이고요. 지금 그리스는 내부에서 은행의 지금 현금 인출 사태, 뱅크런에다가 6월 30일 IMF 납기일이 지금 한 2주도 안 남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요. 내우외환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유럽의회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유로존 정상회담을 긴급 소집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열렸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야 그냥 이 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이 참 좀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이거 무슨 뭐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뭐 표제 같은 그런 사진인데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뭔가 좀 삐친 것 같은 표정이고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뭔가 좀 마음속으로 혼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 표정이잖아요. 짜이트지 온라인판에서는 ECB가 그리스를 이제 자체 지원하는 뭐 지금 이머전시 뭐 론 뭐 어쩌고 뭐 이것도 어시스턴트인가요? ELA 맞죠? 그것도 있고 뭐 하여튼 트로이카라는 이 채권단 중에서 ECB만 단독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그리스를 지금 지원할 것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IMF하고 협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거랑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를 자체적으로 도울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 보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죠. 어제 우리 증시 솔직히 외국인 순매수가 한 개장 초에 40분 나오다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쇼커버가 진짜 짧았던 날이었는데 장중에 이제 중국 증시의 어떤 영향도 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해외 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바스켓에서 어차피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이 동아시아 비중이 뭐 요즘은 엑스재팬이라고 해서 일본은 빼고서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이제 이런 증시에 투자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브레이크다운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위험해 보인다 하면 한국도 같이 줄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고요. 펀더멘탈리 본다면은 뭐 우리나라 이제 한국 경제의 대중국 뭐 수출 비중이나 의존도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외국인들의 이 운용 그리고 비중 바스켓은 중국과 우리 증시의 얼로케이션은 이제 똑같이 늘리고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해 지수 어제 보실까요? 이제 드디어 이제 버블이 깨지나 이런 우려가 있을 정도로 어제 또 급락을 했고요. 5,100포인트를 넘어간 게 바로 엊그제 일인데 이제는 4,785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거였죠. 어제도 똑같이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증시 시총이 10조 달러인데 그중에 2조 2천억 달러는 이제 신용 미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증시 뭐 과열기에는 뭐 개인들이고 뭐 그냥 풀 미수 땡겨가지고 왕창 몰빵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다는 거고 현지에서는 이 신용 미소가 이제 거의 한도에 도달을 했다. 여기서 조금만 꺾이면 바로 반대 매매 나오면서 다 털릴 것이다. 이런 경고음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중국 당국에서는 요거를 규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규제를 세게 하면 시장이 꺾이면서 저런 신용 포지션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진짜 큰 혼란이 올까봐 부담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볼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를 간 날 1%대의 추가 상승을 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때보다는 MSCI 한국 지수가 높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어저께 조금 이제 맛만 보여주고 돌아섰던 외국인들의 이제 이 매도세는 오늘 하루 더 쇼커버를 기대해도 나쁘지 않을 날로 보고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증시 어떤 아날로그적인 유의성을 봤을 때 미국의 이런 이 기술주, IT 그리고 바이오주의 오늘 한국 증시 똑같은 외국인 비중 확대를 기대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한 주 동안 진짜 이 파도와 너울과 싸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